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승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담도 이제 많이 하시고 이번 얼마 전에 설명회도 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담이나 이런 설명에서 나왔던 거를 제대로 공유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버리면 1번 질문은 11학년이고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전공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링 쪽이 합격률이 좀 낮으니까 전공을 좀 쉬운 전공으로 바꿔서 합격률을 높여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이 질문에 끝없는 고민을 해요. 저희 학생 중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지원서 시즌이 되면은 뭐가 맞다 안 맞다가 힘든 것 같은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학생을 이렇게 A타입, B타입으로 나눠 볼게요. A타입이 더 보편적인 학생인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저희 학생들도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살짝 이과이면서 문과이면서 이과, 뭐 수학을 좋아하지만 또 아트를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아트가 아니어도 뭐 그게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US 히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뉴로 사이언스지만 필름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디파트먼트를 골라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와튼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정말 비즈니스 스쿨이잖아요. 비즈니스 언더그래드.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냥 유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공을 혹은 이제 내가 나중에 와튼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면 패커티가 굉장히 그 리버럴하지 않고 제너럴 스터디가 아니라서 정말 딱 엔지니어 패커티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네, 들죠. 메디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브라운 들어가서 저 이제 근데 저 메디칼 하고 싶은데 BSMD 해도 되나요? 그렇죠. 뭐 이런 갑자기.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학교마다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한테 가기 전에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네. 나중에 네.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일단은 너무 컴페리티브 하면 저도 조금 걱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이 컴페리티브네스 안에서도 상위 10% 안에 속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맞다고 하면 그걸 굳이 우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혹은 이 질문의 공통점이라는 건 내가 상위 10%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내가 정말 뭐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과도 있고 수상도 있고 경험도 있고 리서치도 있고 모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은 뭐 그래 일단 맞짱 떠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도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설명에서도 얘기했는데 빌드할 때 이렇게 메이저를 3개 정도를 좀 애초에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이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우회한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막 이것도 너의 인트레스니까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정확히는 저희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관심도 없는 과를 써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African Studies 뭐 이런 그렇죠. 거. 이거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쵸. 우회를 한다고 쳐도. 왜냐면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 안에서는 혹은 이제 케이스 안에서는 그래도 관심 있는 거니까 우회해도 저는 괜찮다. 왜냐면 이미 거기 안에 스토리가 다 빌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예 관심도 없지만 되게 들어가기 덜 어렵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지원서가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신경 써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커리큘럼 안에서의 리버레이션이 너무 있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전공만 나중에 세컨 이어 때 디클레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저랑 얘기하고 분명 이제 막 엔지니어 트랙이라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목들을 내가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내 전공 때문에 혹은 내 패컬티 때문에 그러면 일렉티브로 이걸 또 들어야 되고 여름에 또 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드바이저랑 만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여기서 스페이스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변수가 많네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또 아시안들은 또 휴학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트랜스퍼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학교 안에서 먼저 취급을 하죠. 트랜스퍼보다는 우리 학교 안에서 먼저 누가 들어오고 싶냐. 근데 it's a very long answer. 되게 긴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좀 안 좋다 하지만 좋다. 전략적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쉽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혹은 지원서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들어가는 것 자체도 보기에는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내 지원서가 애초에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힘들 수 있죠. 그냥 확실하게 딱 예시가 떠올랐는데 내가 테크를 갖고 인권의 문제를 풀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테크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 엔지니어 쪽으로는 아닌 느낌이야. 근데 테크를 사용했어. 테크를 응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면은 소시올로지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되 테크가 메인이 아닌 거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내 스토리 안에서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소시올로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프리칸 스터디스를 쓰는 거는 좀 무리수일 수도 있다. 여기서 아프리칸 스터디스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케이스 말고. 그러니까 정말 관련이 아예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막 갑자기 해본 적도 없는 뭐 모르는- 뉴로사이언스를 갑자기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뉴로사이언스. 근데 뉴로사이언스 자체가 워낙 힘들어서 그렇게 그렇죠. 안 할 것 같고 합격률이 높고 네, 낮을 것 훨씬 같은데. 덜 뭐 ethology라든지 뭐 anthropology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아시안이 German studies 이런 느낌. 근데 이 친구도 German studies를 유펜으로 들어간 친구도 German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얘도 누가 보면 우회한 거거든요. Korean 남자애가 German history를 공부하고 싶다고? Not many people do that. 근데 얘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정말 헌신 있는 스토리 빌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면 유리할 거다라고 했던 전공들도 어떤 친구들한텐 이게 자기 first choice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토리를 빌드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지금의 전공을 내가 우회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 스토리가 없다면 여기도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렇죠. 마이너한 과들은 꼭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덕후 기질을 좀 가진 친구들이 좀 있죠. 마이너 있어요. 스터디 왜냐면 클래스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아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다른 트랙을 같이 빌드해서 그쪽으로 붙는 건 괜찮지만 아예 관련 없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맞아요.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명회에서 커뮤니티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커뮤니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활동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커뮤니티 임팩트는 ABCDS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그렇죠. Reliability, Badass, and Community Impact, right? 근데 저는 커뮤니티 임팩트를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그냥 지금 여기 내 주위부터 먼저 실행을 하는데 내 자신부터 실행을 하라고 해요. 내 자신부터.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 임팩트를 얘기하는데 그 본질을 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질은 뭐냐면 커뮤니티 임팩트를 주는 친구들은 오바마가 얘기했던 딱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Whether the task is small or big, I'll do that. Let me get that done. 이런 친구들이 잘 된다고 돼요. Let me take care of that. 내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해볼게요. 근데 그런 성향이 없는 친구들이 커뮤니티 임팩트는 꿈의 떡이죠. 죄송해요. 질문의 핵심을 좀 건드린 것 같은데 커뮤니티 임팩트는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나야 되나요? 아니요. 예를 들어 women's rights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내가 그러면은 women's rights의 클럽을 하나 열고 게스트 스피커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전략적으로 아무리 좀 이것저것 봤다고 해도 커뮤니티 임팩트는 무조건 hands-on experience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냐? 그냥 아무거나 해봐라. 일단 아무거나 해보고 내 주위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학교 혹은 내 자신. 내가 어차피 엄마가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해야 되는 숙제도 안 하고 내가 뭐 선생님한테 다음 주까지 이런 거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는 친구가 무슨 커뮤니티 임팩트예요. 일단은 주변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나부터 일단 해결하고 네, 저는 이제 커뮤니티 임팩트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이거예요. 문제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그 문제의 그 definition이 It's like happiness의 definition이 제일
디파인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쵸. 단어잖아요. 행복, 불행하지 않은 페인도. 행복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맞아요. 그 문제점도 근데 되게 디파인하기 힘든 게 이 문제점이라는 거를 트리거하기까지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과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something bothers him 이었기 때문에 problem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사랑해서 problem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좀 거슬리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근데 뭐 거슬리는 거.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맞아요. 아니면은 남들 다 싫다고 하는데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그건 뭐 사람. 내가 교육을 얘기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교육? 뭐 맞아 문제이긴 한데 그건 뭐 근데 내가 살기 바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거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아무거나 먹어도 배만 채워지면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what bothers you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커뮤니티 임팩트는. 근데 자꾸 커뮤니티 임팩트를 앞장 세우면 뭘 커뮤니티 임팩트를 주냐는 거야. 뭘. 내가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활동 자체는 이제 커뮤니티 임팩트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커뮤니티 임팩트가 그리고 뭔지. 나서 전략보다는 행동으로 이것저것 관점들을 세워서 뭐 캠페인을 열든 이벤트를 하든 누구랑 게스트 스피커랑 연락을 하든 여기에 이미 이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거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뭐든지 해봐라. 나한테 정말 느껴지는. 내가 짜증나는. 내가 짜증나는 거.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다큐멘테이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뭐 고학년 때부터 하면 되는 건지 저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건지. 다큐멘테이션 진짜 맨날 얘기했죠. A, B, C, D, S의 마지막이긴 한데 그래도 A, B, C, D라는 제 이번 연도에 공식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은 아기 때부터 될 수 있는 한 제일 빨리. 맞아요. 이유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나중에 그게 뭐 워슈든 브라운이든 시카고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비주얼적으로 레주메를 만들어 볼게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해서 이제 정말 내가 잠깐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했는데 증거로 내 제출할 사진이 없네?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뭐 ever since I was young 아니면 I've always been interested 하면서 난 이게 항상 관심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백업할 만한 증거가 없어. 말만 해야 되네. 항상 내가 나오는 건 지금의 나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내가 그런 다큐멘테이션을 하기까지 노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큐멘테이션 노력이에요. 그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다큐멘테이션 하면 내가 어느 나이인지에 따라서 항상 그때 다큐멘테이션이 잘 되는 친구들은 항상 떡을 더 많이 받아.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좋은 보딩을 간다든지 어렸을 때 인턴십을 하나 더 찾는다든지 이게 다큐멘테이션으로 다 일어나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뭐가 없어. 열정만이야. 근데 그 열정이 보여야지. 심지어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게 케미스트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인비지빌리티가 아닌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나는 이걸로 이거 아니면 없습니다. 나는 이거 싶고.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 나도 똑같이 그거 얘기할 수 있어. 증거물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ever since I was young, I've been interested in this 할 거면은 증거물을 보여줘라.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가 저런 거에 관심이 있다가 I meander a lot 나는 많은 방황을 했어.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라고 했을 때도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레고 갖고 놀아서 크리에이티비티 뭐 테크를 했지만 지금은 메디칼이 되고 싶대. 그래 그럼 보여줘. 메디칼을 언제부터 뭘 하고 싶어? 어떻게 뭘 하고 싶어? 그 전에는 테크였으면 조금이라도 보여줘. 무슨 테크를 했는데. 다큐멘테이션은 지금 당장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자, 4번.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또. 학교 생활과 이시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회 수상 이력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나중에 대학교 지원할 때. 솔직히 안 괜찮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여기서의 진짜 희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리더십 혹은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혹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내서 내가 이 시간대 이걸 했다 라는 주장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만약에 뭐 영화를 제작을 해서 영화 감독의 새싹이다 뭐 이런 거를 내가 증명하고 싶으면 당연히 내가 길게 했던 작품도 있고 짧게 했던 작품도 있고 아트도 있고 뭐도 있지만 당연히 수상을 했던 작품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ultimately 입학 사정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합격 이상의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합격을 주는 게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수상이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이제 그 수상이 없을 경우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취직을 할 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무언가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냥 엄청난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우리 하버드 애들 몇 명 뽑을게. 근데 우리는 다양한 경험에도 한 명은 뽑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전을 좀 경험 많이 한 사람 맞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AP 수업을 듣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수업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이건 제가 정말 잘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도 영어를 되게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영어를 진짜 너 못해라고도 들었던 사람이라서 그것도 영어 선생님한테 솔직히 영어는 저는 짧으면 6개월도 안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잘해지기까지. 네, 진짜 생각해보면 제가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멈추진 않지만 글쎄요, 그냥 내가 마음 먹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계기나 발판으로 그냥 챌린징한 걸 들으면서 내 영어를 훨씬 더 accelerate를 시키는 친구들이 더 오히려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만 영어를 너무 못한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질문. 그 이퀘이션도 말이 안 돼요. 저도 사실 이 질문 가끔 학생들한테 들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야, 미국 대학을 갈 건데 어.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수업을 못 들으면은 네. 미국 대학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네가 대학에 가서도 교수님이 하는 말도 그러면은 맞아요.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근데 요즘은 그게 아예 의미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시절에는 GPT도 없었고 그래머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냥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저는 다 글로 썼는데. 그쵸?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손으로 그냥 진짜 쓰죠. 손으로 쓰기 쓰는 때문에 거죠. 스펠링 에러도 엄청 많고. 그쵸. 스펠링 열심히 외워야 돼요. 스펠링 에러도 진짜 많고 막 그래머 에러도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졌잖아요. 뭐 스펠링 에러가 왜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영어는 지금이 가장 배우기 너무 편한 시대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좀 그렇긴 해요. 맞아요. 그 맞아, 진짜 많이. 농담 아니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시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절이라고 하면 뭐 100년이라고 할게요. 언제로 돌아갈래? 지금이 제일 좋죠.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죠. 그리고 사실 GPT도 이제 이상하게만 쓰지 않으면 저희가 항상 네. 얘기하는 에세이 뭐 이런 데다 쓰지만 않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맞아요. 공부의 도구가 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질문용으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컴마를 여기서 컴마가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 물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약에 들었을 때 이제 일반 수업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들어도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학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까지 들어가면 네, 이제 그럼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네. 사실은 못 들어가는 게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의 모든 초이스가 다 이랬을 거예요. 좀 어려우면 네. 피해가고. 그쵸. 영어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요거 다른 건 다 열심히 했는데 영어 하나만 좀 걱정돼서 그랬다? 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다만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너가 좀 레귤러 코스를 들으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한번 범법을 해봐. 엄청 세게 들어봐. 왜냐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설명에도 얘기했지만 졸업 가능성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걸 되게 간과하는 학생들이 많죠. 아니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냥 열심히라는 것보다는 힘듦을 되게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힘듦이라는 거를 가지고 내가 추락하거나 떨어지거나 이거는 내가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애초에 없어요. 스탠포드를 가면. 애초에 그런 친구들이 가지 않아. 챌린지가 있으면 그냥 sure why not 하고 해보는 친구들이 이제 네, 당연하죠. 뭐 안 뽑죠. 이 질문은 일반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좋은 대학은 못 가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AP 수업 못 듣겠어요 하면은 들어서 올리는 게 맞다. 맞아요. 실력을 올리는 게 맞다. 피를 맞아도 상관없으니 그냥 저는 챌린징하게 듣고 챌린징하게 다 들었는데 피가 몇 개 나왔다. 그럼 그냥
그걸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티켓도 주어지고 그걸로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닐 수도 있는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챌린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라이빗 학교들 중에 상위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캐릭터리스틱이고 에세이에도 있죠. 그래서. 네, 그거랑 스토리텔링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 진짜 상위권들이 원하지 않는 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친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rigorousness는 무조건 힘들어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부딪혀봐라.